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리성권 외무상 임명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 새로운 외무상에 북한 용어로 하면 이제 대남 사업에 평생 잔뼈가 굵은 리성권이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군 정치를 표방하던 김정일 정권 하에서도 군 출신이 외교의 수장이 되는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파격적인 일입니다. 군 출신이고 군 생활 대부분을 판문점 대표부에서 근무했으며 김영철의 오른팔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경력은 한국으로 치자면 이제 정보사령부와 통일부에서 경력을 같이 쌓아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경력이죠. 이제 미국의 경우엔 군 출신이 국무장관에 임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조지 마샬, 이 사람이 이제 5성 장군이죠. 5스타 제너럴이었죠. 이 사람의 경우는 이제 현역으로 국무장관, 군에서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무장관직을 2년간 수행했는데 미국 역사상 현역으로 그 직을 수행한 유일한 예였고요. 그 후에는 레이건 행정부에서 알렉산더 헤이그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콜린 파월이 국무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장군들, 특히 육군 장교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해외전쟁 수행에 있어서 이제 점령지 관리 등 이것에 대한 이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 그런 교육을 받았죠. 그러니까 사관학교나 아니면 장교 교육 과정에서요. 그래서 국무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성권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죠. 일단 북한의 외무성 관료들은 자긍심이 상당히 높은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출신 성분이 좋으면서 학업 성적도 우수하지 않으면 외무성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니 말이죠. 역대 북한 외교부장 혹은 외무상들은 보면 이제 김일성대, 평양외국어대 아니면 이제 국제관계대를 졸업하고 외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는 검증된 경우였던 것에 비해서 리성권은 이런 것들과 거리가 멀죠. 학력상도 그렇고 경력상 외국어가 필요한 직책에서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짐작할 수 있겠지만 북한 같은 시스템에서는 자기 밥그릇에 대한 의식이 매우 강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국보다 더 심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경우 외무고시 합격한 사람이 중간에 그만두고 나와 학원 강사가 되어서 외무 공무원 시절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야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없죠. 외무성에서 쫓겨나면 좀 비참해지겠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면 이제 특정 계통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조직 내에서 승진과 그 외부인 낙하산 인사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죠. 여기다가 그 자긍심까지 결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번 조치는 외무성 소속 외교관들 뿐만 아니라 평양외국어대, 국제관계대에 재학하며 외교관이 되는 걸 꿈꾸는 학생들까지 동요시킬 만한 조치라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북한 같은 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소위 말해서 계보예요. 자, 리용호의 경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김정일의 충복이었던 점이 외무상까지 오르는 것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리성권은 지금까지 그의 위치를 오게 만든 사람은 김영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게다가 미북 회담 실패 후에 김영철과 더불어 해임 조치를 받은 사람이고 그간 인사에서 소외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외무상으로 영전하는 황당한 일이 생긴 겁니다. 보통 이런 식의 파격 인사의 경우는 이제 요건을 갖추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쉬운 때는 임명권자가 그 조직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외부 인사의 임명이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느낄 때예요. 첫 번째로.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보통은 적임자를 갖다 내부자부터 찾는 것이 보통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또 외부인을 끌어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해당 조직의 조직원들의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시작하는 건 가급적 피하는 게 보통이에요. 왜냐면 반발심이 당연히 생기니까. 자, 자존심부터 깔아뭉개고 시작하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심정이 워낙 강해져서 역효과부터 내면서 일을 시작하는데 지금 북한 외교 역량 자체가 특별히 약화되었다는 조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세기업으로 파격적인 인사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임명권자가 특정 인물에 대해서 신뢰나 애정이 지나치게 쏠리면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성권이 김정은에게 그런 총애를 받을 기회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극약요법 자체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소위 악의 천재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닐 자기 애비인 김정일도 쓰지 않았던 방법을 쓴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리성권에 대해 강경파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가 강경파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강경책을 쓰기 위해 그를 외무상에 등용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강경책을 쓰려면 굳이 리용호를 해임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집안 자체가 능력보다는 충성심으로 인정받아서 대대로 출세하는 경우였으니까
지금까지 행동 패턴으로 보면 리용호는 김정은이 강경책 주문하면 이에 대해서 전혀 반항을 안 하고 그대로 따를 사람이에요. 강경책을 사용하기 위해 외무성 조직 전체에 멘붕을 안기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리용호가 9월 초 왕이 방북 이후 지금까지 이제 실질적으로 외무상 업무에서 배제되고 최선희 제1부상과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외무상 업무를 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격변 수준의 인사를 하는 것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냥 리용호 허수아비 체제로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북한이란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예요. 나라 전체가 당 서열을 통해서 서열이 정해져 있는 시스템이에요. 뭐 이란의 솔레이마니 같이 소장 계급 달고 중장 대장들도 우습게 하는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북한의 전체 계보가 흐트러지고 있어요. 이 정도면 속된 말로 개족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예요. 리성권은 기본적으로 강경파라기보다는 말을 완곡하게 못하는 사람, 입조심을 못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이제 북한 같은 사회에서 구설수를 불러서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큰 위험을 주기 쉽습니다. 즉 김영철이 웬만해선 리성권 같은 사람을 외무상 정도의 높은 자리에 오르도록 밀어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 자리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 김영철밖에 없어요. 해줄 만한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제외 공관장들을 전원 소집했습니다. 과연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저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이런 파격에 대해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공관장들 중에서 있는지 살피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의도를 찾아내기는 힘들군요. 김정은이 굳이 이런 쇼를 벌여가면서 공관장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찾아낼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쉬운 말로 또라이 짓이에요. 만약 김정은 의도가 이런 거라면. 체제의 안정성을 갖다 조금이라도 흔들 만한 일을 피해야 되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도박을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독재정이면 이제 절대 권력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별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는 동시에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의도가 있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일들. 그 나름대로 체계를 갖춰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통은 이런 무질서가 형성될 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런 파격이 일어날 때 최고 지도자가 바라는 게 뭐냐면요.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절대 복종인데요. 이 과정에는 보통 피가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파격들이 지금 현재까지 이제 나온 결론은 이거예요. 김정은이 광기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이 파격들이 고도의 계산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것 정도밖에는 추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뭔가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겉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뭐 그러려니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다가는 실제로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